김건희 여사 특검 엄벌 촉구를 위한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주민 기자회견 3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초동 토박이 조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아쉽게도 특검 재의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전화위복 삼아서 그 특검에 미처 나열하지 못했던 남은 여죄까지 총 동원해서 다시 한번 특검에 올리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또 강남 송파 우리 서초 여성위원회 또 지역 주민 여러분 오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가 살았던 서초구에서 우리 강남 서초 송파 여성들이 그분이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권력자로서 V1, V2를 다투는 사람으로서 저지른 온갖 비리들이 왜 하나도 수사나 엄벌이나 기소나 소환이나 이루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당한 외침 때문에 참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뉴미디어 채널로 생방송 함께 봐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감사의 인사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3주 연속 이렇게 좋은 캠페인 해주신 민주당 강남 송파 서초 여성위원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최근에 총선 경선 일정들이 하나씩 확정되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군수를 3선을 역임했고 여주 양평 지역 국회의원을 했던 김성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양평 군수 선거 때마다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 남에게 못 준다고 또 여주 양평 국회의원 하면서도 선거법 위반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는 유죄 선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외국 주범이 김성교 전 의원이었고, 양평 공흥지구에서 김건희 일가가 내야 될 18억, 우리 국민들에 위해서 써야 될 18억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김성교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 외에 남양평 IC가 도저히 생길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일대에 김건희 최은수 일가 땅이 대거 있기 때문에 남양평 IC가 생긴 과정도 의혹투성입니다. 그래서 양평 주민들은 양평 3대 비리라 그래서요, 공흥지구 비리,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6번 국도로 와가지고 양수를 거쳐서 강원도까지 가서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 다 좋아야 되는데 무려 7km나 내려오고 55% 노선이 변경이 되고 무려 2천억이 더 드는 김건희 일가 종점, 땅이 대거 있는 대로 종점이 휘는 비리, 그 다음에 남양평 IC가 어떻게 생겼는지 수백억이 들여서, 그리고 그 일대에 또 남양평 휴게소가 생기는데요, 그 휴게소 역시 엄청난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평의 3대 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평 3대 비리에 모두 연루되어 있는 김성교 전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최종 여주양평 후보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만 열면 있지도 않은 운동권 특혜를 이야기하고 제1야당의 전현직 대표들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지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인데 마치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처럼 입만 열면 민주당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정작 선거법으로 의원직이 날아간 사람이 또 그 지역의 후보로 나오고, 양평 3대 비리의 주범인 사람이 또 그 지역의 후보로 나오고, 심지어 김성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MBC 뉴스와 유튜브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내가 윤석열이랑 엄청 친한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내 나라를 보면 미안해. 왜 민주당부터 비판받으니까. 그리고 나만 보면 고마워. 왜 내가 장모님 걸 다 허락해 줬잖아. 이 범죄 자백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도 자기 지적을 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친분을 일부 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여주지청장 할 때 양평 군수였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다른 유튜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주지청 왔을 때 나랑 폭탄주도 마시는 사이야. 여주지청에 있다가 대구지검에 갔거든요. 이관할 때도 내가 이별주도 먹은 사이. 이 두 번의 유튜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걸 보면 지나는 삼척동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아, 항상 수사를 받는 양평군수 후보 김선교, 그리고 그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여주청장 윤석열, 그리고 이미 그 일대 엄청난 땅과 투기를 진행하고 있고 농지법 위반했던 윤석열 일가 김건희 최은순 씨. 근데 김선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친했다. 폭탄주 먹는 사이다. 내가 장모님 걸 다 해줘서 윤석열 나만 보면 고마워한다. 여러분, 이보다도 확실한 범죄 자백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55% 노선이, 여기 계신 구의원들, 시의원들, 전현직 구의원님 계시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게 55% 노선이 변경되고 7km가 종점에 바뀌고 2, 3천억이 돈이 더 드는, 그래서 변경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냥 예타가 된 게 아닙니다. 양평군 검토를 거쳤고 경기도 검토를 거쳤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의 예타 전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타로 하는데 사타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예타를 겨우 통과했거든요.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짧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MBC 뉴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선대위를 내가 총괄했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민원조차도 없던 이슈였다. 인수위에서 틀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당선을 해서 돕다가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나라 망칭을 보면서 탈당하고 민주당에 영입된 신용환 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선대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로 갔다가 강원도 홍천까지 가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정책까지 해결하는 목적이 있었다. 근데 그걸 김건희 땅 있는 데로 옮기는 건 단 한 번도 역시 논의된 적 없다. 이거 역시 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내 인사가 벌써 2명이나 양심선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지금 수사해도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교 이 세력은 전원 구속될 정도로 무서운 범죄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얼마나 많은 조작이 있었으니까, 명품백 뇌물수수. 근데 그걸 또 피해자로 조작합니다. 인사개입까지 했습니다. 금융위원 인사개입한 것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사도 소환도 기소도 엄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검도 2번이나 거부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이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우리 옛날부터 선량한 공동체 미덕으로 잘한 사람에게는 공덕비도 주고 상도 주지만 못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법처를 떠나서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우리 동네 사람이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수사도 기소도 엄벌도 안 받고 있다.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강남 서초 송파 주민 여러분, 여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모범입니다. 전국에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특검은 2번이나 거절됐지만 지나가신 시민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야권이나 진보 세력의 비리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댓글도 태산으로 만든 자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어마어마한 비리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단 하나도 수사도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반드시 총선에서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양평 3대 비리의 주인공이었던 전 양평군수 김선교, 그리고 그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네, 양평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비리들 꼭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매일매일 대한민국 새로운 뉴스로 국민들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속 뒤집어지는 뉴스로 국민들 불편하게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행정제재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언론들,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들과 국민들에게 김건희 이름도 거론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법 거부됐지요? 다음날 보도 보셨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법의 줄임 명칭입니다. 공식 법적 명칭을 줄였는데 그렇게 행정제재 가하고 나니 조중동, MBN, KBS, MBC 모든 방송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됐다라고 여사를 붙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한겨레만 여사를 안 붙였고 세상에 경향신문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됐다라고 그렇게 방송하는, 그렇게 보도하는 대한민국 언론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예, 언론을 막으면 그거는 독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독재, 공포 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패러디한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SNL 다시 풍자로 패러디합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도 풍자가 있었습니다. 마당극이 있었습니다. 탈을 쓰고 왕을 조롱하고 왕조를 비판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그나마 해악과 풍자였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또 하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해도 이런 웃기는 짬뽕이 없습니다. 어제는 그제입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늘 어떻습니까? 파랗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입니다. 파란 하늘이면 하느님이 공직선거법에 민주당 이기라고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환경부가 고시한 미세먼지 가장 맑은 게 아예 없는 게 0이고 미세먼지 거의 없는 게 1입니다. 미세먼지 꽉 차고 노약자들, 어린이들 거리에 나오면 안 되는 게 미세먼지 100입니다. 미세먼지 1이면 1년에 몇 번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날씨 예보를 1번이라고 표기했다고 날씨 예보가 1이라고 공정선거 방해하고 MBC 보도가 편파 방송한다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답니다. 미쳤습니다. 예, 아재들도 이런 개그 안 합니다. 초딩들도 이런 개그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작자가 환경부가 제시한 미세먼지 1은 파랑입니다. 표시가. 그리고 20, 30 넘으면은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 위험 단계가 되면 노란색이고 가장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빨간 경고등을 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면 지난해 봄에는 미세먼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한 겁니까? 날씨와 기후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으로 국민들을 엇박하고 MBC 방송국을 공포로 이유로 검열하겠다라는 공포정치, 검열정치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 갖다 붙이는데 국민들도 MBC 보도가 MBC 사장과 경영진을 교체하지 못하니 행정제재 그리고 방통위를 통한 과징금 그 다음 징계 이런 걸로 총선까지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우리가 니네들 계속 괴롭히겠다 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유치하게 짬뽕 이상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기괴합니다. 기괴한 정당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하나도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사라는 명칭 쓴 거 봤죠? 그러면 이후로 언론들 또 1번 파란 하늘 파란색 발언하지 말라는 주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왕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도 이렇게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이상의 여왕 공주로 모시면서 그렇게 언론 보도도 막고 피해자라고 공작하고 그걸 버젓이 대놓고 하니 비대위원장까지 이런 헛소리를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반장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행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거리 낱낱이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대한민국 반드시 정상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서초 지역위원회, 우리 강남 송파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바로잡는 길에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민생연구소 연론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특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눈덩이가 돼서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파란 하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윤은주 서초갑 여성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처지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나라는 안 된다라고 다짐하면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모으는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믿으시죠? 네, 발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했습니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지만 60%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야망을 품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옥죄며 권력에 취해 설치는데 막을 생각이 없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따지고 있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하고 검찰은 검찰다워야 합니다. 정치에 관여하는 검찰 조직, 검찰에 덜미 잡힌 정치인은 결국 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심판하고 국민이 심판하고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총선 과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냉철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아니라 언제라도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하는 검찰이 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죄를 없는 취급하고 사리사욕에 눈멀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주가 조작, 양편 고속도로 변경,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비리 혐의를 못 본 채 하는 검찰은 배임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값싸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늘이 심판하고 국민이 심판하고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은주 서초갑 여성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옆 동네 강남구에서 오신 강남구 의회 복진경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박경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어떤 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보게 했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사실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꼭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진경 강남구 의회 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정아 송파을 여성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을에서 온 박정아라고 합니다. 요즘 이채 양명주라는 말이 유행하더군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최상병 죽음 진상규명, 양평 고속도로 의혹 진상규명, 명품백 뇌물 진상규명,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 잊지 말고 특검 가자. 이 5가지 앞자리를 따서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저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미 안진걸 소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송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억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 양명주 복창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럼 이채 양명주 복창 한번 합시다. 그리고 저기 박정희 제가 그럼 선창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특검 가자. 잊지 말고 특검 가자. 이채 양명주. 이채 양명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아 송파을 여성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다미 강남구 의회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치 도곡 삼성 강남병 지역위원장 박다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다 내 탓만 같았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조작, 부동산 비리, 범죄의 경험으로, 범죄의 기술로 국고를 찬탈하지는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고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함께 하기에 위대합니다. 여러분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최은상 서초갑 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마누엘 칸트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세워져야 나라가 살고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 국민소득 100불, 200불이었던 나라가 지금 3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세계 위에 빛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거짓과 불의와 싸워서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 정직과 정의를 세워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됐고 세계 위에 빛나는 나라가 됐고 3만 불이 됐지, 거짓과 음모와 불의가 방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도 수도 없이 무너진 다른 나라들처럼 이미 다 무너져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윤석열, 김건희의 이 거짓말, 이 적폐, 이 범죄를, 권력형 범죄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 어물을 벗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무너졌던 그 많은 나라들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2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 이 나라가 이만큼 무너졌는데 앞으로 3년간 더 하면 이 나라는 확실히 무너진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번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한동훈 내세워가지고 이걸 피하려고 온갖 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은 이 김건희, 이 윤석열, 특별히 이 김건희가 권력도 없이 뒤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종결짓는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이 못 미쳐서 이걸 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상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위정희 송파병 여성위원장님과 김공주 서초갑 홍보소통위원장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잠깐 소개가 잘못돼가지고 고치질 못했는데요. 윤정선 서초갑 여성위원회 사무국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맑은 날, 맑은 하늘 아래, 네, 좋은 얘기하고, 또 서로 덕담하고, 그럴 시간도 부족한 우리 3월의 따뜻한 날에 착잡하게 나와 있는 거리에서 저희가 만나는 이런 심정이 매우 착잡하기도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계시는 저희 지역위원장님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위정희 송파병 여성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잊고 계실지 몰라가지고 살짝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김건희 여사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나요? 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지만 또 석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숙명 민주동문회에서 매달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난해까지 39차례나 석사 논문 표절 관련한 입장을 내달라는 시위를 숙명여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논문 심사를 하셨던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 이미 오마이에 얘기를 했죠. 54%가 넘는 표절이었다라고. 그래서 저희 이걸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3월부터 또 숙명민주동문회에서 매주 수요일에 숙대 앞에서 논문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을 살짝 알려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국회는 아쉽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당과 협의해야 할 상황이었음을 이해합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본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해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월 제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권연대로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시절했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명품백 수수 문제는 제대로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KBS와 함께 얼렁뚱땅 대담 아닌 대담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봐왔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10만 원도 안 되는 건으로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명품 화장품 등 48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불공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과 한동훈 대표의 딸 입시 비리를 매우 차별하여 다루는 것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오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수사하려 했던 모습은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하게 수사하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만 2년도 되지 않아 우리는 윤 대통령이 오직 자신과 가족, 검찰 출신들을 위해 하고 있음을 봅니다. 실망이 매우 큽니다. 역시 어느 대통령도 배우자 문제로 이렇게 국정을 어지럽힌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증을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매매를 몰랐다면 최근 발생한 명품백 수수는 어떻습니까?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대통령실 설명은 불쾌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공작으로 한 주작과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의 법과 상식과 균형 감각이 왜곡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는 물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징계도 강구해야 할 판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검찰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심을 회복하십시오. 이곳 모인 강남 3구 주민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당당하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십시오. 하나, 정치는 여야 말론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십시오. 하나, 우리는 강남 3구 지역의 주민들과 김건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 서명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4일 김건희 여사 특검 엄벌 촉구를 위한 강남 3구 주민 주민 일동 일동. 감사합니다.